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외국 자매결연도시와의 문화교류나 정책 공유 등 국가 간 문화교류 활동에 있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서울시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시립미술관을 시작으로 시민소통기획관, 120 다산콜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관광체육국, 서울관광재단, 문화본부,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주요 현안 업무 보고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조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23개 안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습니다. 8월 29일에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과 서울생활사박물관을, 8월 30일에는 한성백제박물관과 서울풍납토성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서울시 명예시장의 책임감이 명문화되고 해촉 사유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임명장만 받고 활동을 하지 않은 명예시장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별 한 건 이상 정책 제안을 명문화한 건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안전성 문제 지적이 일고 있는 세마벙커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월 29일 서울특별 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는 한편 디자인 전시 공간인 세마벙커에 대해서는 관람객 안전을 담보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전성 평가에서 기준도를 받았는데 올해도 계속 전시회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작품이나 이런 또 그 관람객들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여는 등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화 추첨전 이런 것들이 기획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매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내년에는 또 어떤 게 오겠구나 이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있어요.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적정한 수준의 입장료 책정을 통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활성화를 주문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20개가 넘는 팀이 서울시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내력을 보니까 2002년도부터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알려져 있죠.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와 비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예산 후생복리 지급을 여비 급여 지급을 보다 보니까 기본금은 다 똑같이 주고 뭐 가족수당은 직장운동부는 주고 그 자녀 학비 보조도 해주고 의무비도 주고 경력금도 다 줘. 근데 왜 그 장애인 직장운동부에는 급여만 줍니까? 다른 거는 왜 지급을 안 해주죠?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20개 종목 21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부문별 차등 지원 운영 상태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
2002년 출범부터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서울시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날이 선선한 가을이 오면서 운동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시립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신체적, 정신적인 불안전 등의 이유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공정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 리포터가 서울시립체육시설을 찾아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오늘은 운동을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접근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곳곳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할 수 있는 잠실 피트니스 센터. 저도 잠시 기구를 통해서 근력 운동도 해봤는데요. 시민분들도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혹시 이곳에 운동을 좀 많이 하러 오시는 편인지? 예, 매일 오는 편입니다. 헬스장에서는 그 트레이너분이 잘 가르쳐주고 참 밥맛이 좋고 참 잠도 잘 오고 좋습니다. 피트니스가 조금 지겹다면 풋살이나 골프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습니다. 파크 골프의 장점을 하나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라면 일단 채 하나, 공 하나로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고 가까운 데서 이동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직접 파크 골프를 즐겨보니까 몸도 개운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이용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기준 취약계층의 시립체육시설 개인 사용은 8.4%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신체적, 정신적인 불안전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 시민이라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또 몸이 불편하거나 불편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요. 우리 운동하면서 건강 챙겨보면 어떨까요? 서울시가 시민기자 2,800여 명을 선발한 가운데 시민기자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서울 뉴스를 위해 모집한 시민기자는 앞으로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행사는 물론 눈높이에 맞는 체감형 취재기사와 사진 영상 콘텐츠로 서울시와 시민 간 소통의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시민들의 자율 취재를 통한 생생한 뉴스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